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하루가 멀다고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죠. 마약 정책은요,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약을 찾는 사람들을 줄이는, 즉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중독 재활인데요. 실수로 마약에 중독됐지만 마약의 그늘에서 벗어나고픈 사람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 그런 가족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규한 마약안전기획관 연결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최규한입니다. 네, 마약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실태 어떤가요? 네, 국내 마약류 문제는 한마디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 사범 수는 2022년 약 1만 8천 명에서 2023년 2만 8천여 명으로 56%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10대 마약류 청소년 비율이 전체 마약 사범수의 2.6%에서 5.3%인 1,477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2004년 통계지만은 정부 자료에서 2조 5천억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나 악화된 마약류 문제를 고려하면은 현재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약 문제 심각한데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중독 대책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식약처는 금년도 중점 마약류 중독 대책은 그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이미 마약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사회 복귀와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 체계를 확충하는 즉 마약류 수요 억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 등 공급 억제 정책도 할 계획입니다. 오남용 예방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특히 늘리려고 합니다. 3월부터 지난해보다 약 4배 많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인 196만 명이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강의식에서 벗어나 공연, 영상, 메타버스 등 다양한 콘텐츠와 예방교육 방식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의 성과를 높이려 합니다. 네, 마약은 사실 검찰청이나 법무부나 뭐 이런 기관에서 관할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식약처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검거 같은 거는 검찰에서 하고 예. 그 외에 예방이나 관리, 재활은 식약처에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특히 요번에 이제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돼서 그동안 이제 그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돼 있던 부분들을 사회 재활 체계를 식약처가 국가의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올해 더욱더 마약류 중독자 사회 재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재활,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예,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재활 서비스 체계 이를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재활 서비스나 치료보호병원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는 현재 권역별로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즉 서울, 부산, 대전 세 곳에 불과했는데 거리가 멀어 찾아가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 시도별로 한 군데씩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를 올해 14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언제든지 마약류 상담도 받을 수 있는 24시간 마약류 중독 담당센터 운영도 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권역별로 수도권, 영남권, 예, 충청권 이렇게 세 곳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센터 3개만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도 아. 작년에 한 곳이 늘어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마약류 마약류 중독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어느 곳에 전화할지 어디서 상담을 받을지가 좀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원래 중점적으로 해서 전국 어디서나 좀 접근성을 높여서 재활 상담과 재활에 대한 어떤 교육 연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전국으로 확대되면 뭐 모든 시도에 다 생기는 건가요? 예, 광역시를 기본으로 이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성과를 보면서 좀 더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24시간 마약류 중독 상담 센터 이런 곳도 있는데 이건 어떤 곳입니까? 예. 이 마약류 24시간 상담센터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 있는 사람이면 언제 어디서나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 상담센터는 단순히 접수만 받거나 일반 상담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마약류 상담사가 상담을 통해 중독 정도에 따라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문 인력 강화 등을 통해 가지고 상담 기능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상담센터 연락처가 1899-0893 어렵습니다. 기억도 잘 나기 어렵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기정통부와 함께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당신의 일상 사이라는 어떤 한 기 한 걸음 더 다가가어 만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4자리 번호 1342를 3월 중으로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1342. 예, 1342. 국번 없이 134인가요? 예, 국번 없이 134입니다. 예, 의미가 당신의 일상 사이. 예. 함께하겠다. 예, 함께하겠다. 1342. 저희들 마약류 중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가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저희들에게 다가가고 저희들도 다가갈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은 아니고 3월 중에 생긴다고요? 예. 이 통신사업자들과 좀 협의를 거쳐야 돼가지고, 지금 이제 통신사 협의가 지금 원만히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3월 중으로는, 개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나 친구, 주변에서 전화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규환 마약안전기획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